이렇게. 전체가요? 네, 전체가. 기숙사를 둘러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바람이 순환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통과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 닫고 한쪽만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지고 빠져나갈 때 없으니까 위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날아간 거죠. 농민들에겐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들을 차기설 씨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하나 터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도시인이었던 것이다. 귀농을 하기 전 그는 건축 잡지사의 편집장도 지내고 기업체 홍보실에서도 일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다 취재하고 사진도 이제 일부 찍고 같이 이제 굽는 작업을 한 건데. 건축 관련 책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세계 각국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었단다. 잡지사 시절 그의 팀에서 만든 책들이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보람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늘 미래가 불안했단다. IMF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고 나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귀농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귀농 기초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도 없었어요. 우연히 연을 대했고 우연히 연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가만히 앉아서 했던 게 아니고 자료 준비, 공부, 노력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연꽃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연꽃 농사와 가공식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1차 농산물만 생산할 뿐 연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드물었다. 좋은 식품이지만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차기설 씨에겐 기회로 여겨졌단다. 하지만 그것은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 48. 마침내 그는 결심을 했다.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예요. 그래서 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뭐 그달 벌어서 그달 계획적으로 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싸우셨어요? 싸웠지요. 많이 싸웠고. 며칠 동안? 에? 며칠 동안? 한 달 이상은 싸웠던 것 같아. 된다 안 된다. 겨우 억제 승낙만 얻은 채 그는 홀로 지금의 농장으로 들어왔단다. 밥 먹을 곳도 잠잘 곳도 없는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처리해 가야 했다. 그런 것도 원래 잘하셨어요? 못했어요. 근데 시골이라는 데가 사람을 일일이 불러서 할 수가 없는 데예요. 부른다고 또 금방금방 와지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런 거. 간단한 거.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경험은 없었지만 각오만큼은 대단했단다. 은퇴나 낙향이 아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귀농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이제 주말에 친구들이나 불러내려가지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면서 한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업이다. 이게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만든 사업계획서가 아직 그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마치 설명의 자료처럼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제가 저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본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대상만 틀릴 뿐이지 사업계획은 마찬가지죠. 어떤 수주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사업 계획이냐. 그거는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보는 거죠. 분명한 목표의식도 있었고 충실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도 세웠다. 세계 각국의 자료를 보며 공부도 했다.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마침내 실행한 귀농. 그러나 현실은 책을 통해 모은 자료와는 달랐다.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 때문에 1년을 넘게 울며 지냈단다. 포기하라고도 많이 했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아서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두 달은 괜찮지만 이게 자꾸 이어지니까 그게 이제 어느 한계에 도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요 하우스만 딱 있어요. 하우스만. 뭘 심었다고는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어디 서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고요. 바람을 피할 곳도 없고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쳐다보니까는 좀 한심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거를 보면은 좀 그 지나간 일들이 많이 이제 머릿속에 스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좀 이제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홀로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뒤따라 내려왔다는 부인 정현숙 씨.